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꿀팁을 배우셨습니다. 이번부터는요, 나를 벗어나서 업무에서의 소통의 요술램프가 또 있습니다. 이 요술램프 속 진이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혁신과 창의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사람들, 그 위대한 변화 제조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바로 뛰어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호기심 천국이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뛰어난 위대한 변화의 제조기가 될 자질이 있으신 겁니다. 구글의 대표이사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희 구글은요, 질문으로 굴러가는 기업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요, 구글 검색 엔진에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고 그 비어있는 창 속에 우리가 질문을 키워드로 던지는 것 아닙니까? 이 슈미츠의 말은 어찌 보면 100% 사실인 거죠. 바로 소통의 요술램프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테스형, 요즘 테스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인 거죠. 너는 누구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네, 내 스스로에게 또 누군가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바로 그건 거죠. Who am I? Who are you? 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학문이 글로 적어진 것이 아니라 산파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하고 그 생각으로부터 답을 끌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학문이 시작이 되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질문을 통해서였다는 거죠. 광고는 어떻습니까? 네, 광고에서도요, 아주 좋은 질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홍보 효과를 내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만큼 질문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중요한 거죠. 아인슈타인이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지면 55분은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쓰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55분을 적절한 질문을 찾는 데 쓰겠다고 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라면 얼마나 질문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죠? 제가요, 강연을 하고 맨 뒤에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저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조용합니다. 100명이 수업을 들었다면 질문하는 사람요? 없습니다. 어쩌다 1명, 2명입니다.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어떠셨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네, 제가 화면에 하나 올려놨는데요. 어린아이들, 선생님이 이거 누구야? 한번 누구지 알아봐 보세요 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난리가 납니다. 시켜달라고 그러지 않나요? 심지어 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울죠? 안 시켜줬다고. 근데 중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질문이요? 답이요? 택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 물어봤대요. 왜 질문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요, 궁금한 게 안 생긴답니다. 왜요? 어려운 것만 시키고요, 프린트 주고요, 책만 읽게 하는데 어떻게 궁금한 게 생기냐요. 외워라 이러는데. 그리고 그거를 시험 문제 보는데요. 이 공교육이 아픈 구석인 거죠. 심지어 고등학교는요,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슬프게도요, 많은 아이들이 잔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현실인 걸 어쩝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얘들아, 하루에 나는 한 번도 질문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반 아이들 전부가 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박. 왜요?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수능 답안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요, 혹여라도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튀지 말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 창의적인 시대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대학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발표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취업 준비만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되지 무슨 질문을 하냐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슬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와, 그러니 아무리 소통의 요술램프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어도 우리 자라나는 젊은 친구들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요. 학생들 3,429명을 대상으로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응답자들의 26%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24%는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못 묻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13%는 괜히 나서서 튄다고 소리 들을까 봐 였고요. 또 7%는 괜히 엄한 거 물었다가 창피할까 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7%는 괜히 물어봤자 답을 못 얻을 것 같아서 안 물어본다라는 답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의 영상을 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행사를 한 후에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물론 한국 기자들에게 줍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중파 방송에서 소개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단에 링크에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의 슬픈 자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몰라서, 관심 없어서, 창피해서 답을 못 얻을까 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소통의 시작이 바로 호기심이고요.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엄마가 젖을 준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이 뭘까요? 우는 거죠. 아직 말할 줄 모르니까요. 텔레그래프에서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만 4세의 영국 여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 연구는 엄마들이 하루에 300가지 질문을 받는다라는 제목인데요. 글쎄, 만 4살짜리 영국의 여자아이들은요. 하루에 390번의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와, 390번이요. 하루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아이들이 왜 질문을 안 하는 어른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To know, 지식 탐구를 위해서. To solv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o communicate, 인간관계 수립을 위해서. To do, 과업 수행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 소상공인이자 창업자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작을 질문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창업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어떤 행사를 가기만 하면 호텔이 다 예약이 돼서요. 잘 곳이 없었대요. 아니, 그 행사장 주변에 빈집도 많은데 왜 그 집들은 그냥 비어있지? 그 기존에 비어있는 집들이 숙박으로 빌려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했고요. 그분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또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던 어떤 사람이요. 시간이 없어서 늦게, 너무 바빠서 늦게 갖다 줬더니 빌린 값보다 더 비싼 연체 요금을 받더라는 겁니다. 좀 억울한데. 실제 나는 한 번밖에 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비싼 돈을 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든 안 하든 정액제로 회원을 가입하고 등록을 해서 피트니스 센터를 끊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회원제 비디오 대여점을 만든 회사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가 바로 그 회사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빌려주기만 해야 돼? 우리가 영화 찍으면 안 돼? 그래서 요즘은요. 넷플릭스가 영화, 드라마도 제작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작은 창업주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또요.
어떤 사진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사진은 꼭 필름에 찍어야 되고 현상을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뭘 찍었는지 볼 수가 없는 거지? 이 생각을 한 누군가가 즉석 현상 카메라 폴라로이드를 만든 것입니다. 네, 게토레이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온 음료 게토레이 아십니까? 네, 미식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던 어떤 팬이 있었답니다. 대학 미식 축구가 되는 경기장은 빼놓지 않고 갔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요. 운동선수들이요. 화장실을 안 가더래요. 화장실을. 물을 그렇게 먹는데 화장실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화장실을 안 가지? 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요. 어떤 영양학자와 함께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많은 것들이 수분으로 방출이 되면서 수분이 절대량이 모자라니까 소변으로 배출될 물의 양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땀으로 배출되는 거는 말입니다. 수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미네랄, 무기질 이런 요소들도 함께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에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요.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면서 다들 힘 없이 게임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양학자와 함께 그런 무기질 비타민들을 이렇게 물에다 섞어서 먹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넣어줬는데요. 이게 글쎄 기적의 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피로에 지친 선수들에게 적절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섭취된 이온화된 물을 주니까요. 엄청 전반전과 같이 빡센 체력으로 승리로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남한테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이었고요. 그때 그 팀의 마스코트가 게토레이였답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이 되어서 게토레이가 이온 음료의 첫 시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도요. 처음에 누군가의 사소한 궁금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 수많은 발명품들은요. 누군가의 처음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요. 삶의 질을 바꾸고요. 기업을 일으키고요. 성공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질문을 통해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